최소 1억 원 이상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투리TV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 때문에 억대의 손해를 입게 된 사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 발표했는데요.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가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전월세 신고제, 마지막으로 전월세 상한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현재 최소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던 것을 세입자가 원할 시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총 4년의 기간을 최소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월세 계약 시 임대인은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전산상의 문제로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화와 함께 임대차 소득에 관한 세금을 정확히 부과하겠다는 의지로도 보여집니다. 마지막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보증금 증액 시 최대 5%를 넘길 수 없다는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이는 확실히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법은 차치하고 현재 가장 큰 쟁점의 원인인 계약갱신 청구권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돌발 상황을 예측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성급한 시행으로 집주인의 매도에 큰 제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임대차 계약이 2년이 되어 종료되는 시점이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 임대인은 5% 인상이나 재계약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 변수는 생각하지 않고 임차인의 입장만을 고려한 법이라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번복을 해도 임대인은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줘야 해서 매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법 시행 전으로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의 보증금 증액 합의가 있었어도 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5% 인상으로 연장하든지 새로운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시작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5% 안으로 인상하면 2년의 계약만 연장하면 되지만 다시 계약하면 총 4년의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 처분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차로 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타 주택에 거주를 했습니다. 임차인이 재계약을 안 한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것을 결심하고 새로 입주할 주택을 매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자신의 얘기를 번복해서 계약갱신 청구권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이냐면 7월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개정 발표되었습니다. 1주택자가 2주택제 매수하는 주택에는 취득세를 8%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의 경우 이를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이전 주택을 1년 내에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나 기타 사유로 잠시 동안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를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취득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8%가 아닌 매입 가격에 따라 1에서 3%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으로 인해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A씨는 4년 전 5억의 주택을 매입하고 전세를 졌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타 주택에 임대차로 거주했습니다. 1주택자인 것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을 8억에 매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지역의 주택을 9억에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말을 바꾸어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 다시 2년을 더 거주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매도 계약은 무산되고 일시적 2주택이 될 예정이었는데 이 주택자가 되어버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의 경우 계획대로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면 3%의 세율이 적용돼 2,700만 원 정도를 납부하면 되지만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못한다면 7,200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1년 내 매도하게 된다면 비과세로 납부할 세금이 없지만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못한다면 양도소득세로 최소 8천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 1억 원 이상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 만료 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하였으나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임차인이 합의하였더라도 5%의 범위 내에서 증액하고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정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후 임대인이 매도계약을 맺었을 경우 임차인은 번복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유권 해석이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이 의미 있는 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합리상으로는 부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복종하여야 할 하나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해석을 말하는데요. 이는 차후에 민사특별법인 임대차보호법과 다툼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즉,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 발생 시 법적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사건이 터지며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하고 법제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과연 법제화될지 또한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강화되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세입자는 최소 수백만 원에 이르는 위로금이나 이사비를 요구하기도 한답니다. 심지어 보증금의 10%까지 요구하기도 한답니다. 서민을 위해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급한 실행으로 생기는 부작용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식 처방의 정책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끊임없는 부동산 정책과 법의 시행으로 시장의 혼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발 법을 발표하고 시행하기에 앞서 여러 변수와 예측되는 돌발 상황을 생각해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본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